새로 나왔습니다. 띄워준 실시간 미니 카세트 요요감. 살짝 누르세요. 구감도 요요감은 가벼운 터치에도 민감하니까. 왜 민감하냐고요? 새로 나온 대우 요요감에는 부드러운 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감도 작동 버튼이 있거든요. 가벼운 손길에도 카세트가 부드럽게 작동되는 대우 요요감.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동하는 민감 세대. 우리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카세트예요. 부드럽게 움직인다. 로직 테크 메커니즘. 전자식 시스템에 의한 고감도 작동 버튼이 있어 살짝만 눌러줘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조작이 간편하다. 원격 조정 기능. 이어폰에 부착된 리모컨으로 언제 어디서나 카세트를 간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충전이 쉬워졌다. 자체 충전 회로 내장. 카세트 속에 충전 회로를 내장. 이젠 충전을 하면서도 테이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우 미니 카세트 요요감. 대우전자.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저 옆에는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포이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여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이 뭐였죠? 대우의 요요감이었죠? 요요감. 네, 대우의 미니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요요감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광고는 1988년 광고고요. 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약간 지금의 USB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저장 매체죠. 그렇죠. 특히 오디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렇죠. 우리가 변칙현상연구소에 이제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이거는 영상만 하는 건 훨씬 미니 비디오 테이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세트라는 거는 이제 더 조그만 거, 그쵸.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전에 백판, LP 이런 거는 대가리보다 크잖아요. 크기가. 그렇죠. 근데 이런 조그만 거에다가 음악을 앨범 하나를 담을 수가 있다? 이건 혁신이었죠. 그렇죠. 혁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를 대표하는 음악 일종의 리스닝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제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죠? 아, 소니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소니 그거죠. 워크맨이요. 그렇죠. 워크맨. 워크맨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CD가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 했지? 더 진보된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80년대 초반 등장하긴 했어요. C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CD 가격도 너무 비싸고 테이프보다 그쵸. 2배가량 비쌌습니다. 같은 노래면. 2배 정도 비싸고 이제 플레이어도 크기가 일단 손바닥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CD 플레이어 군대 다닐 때 쓰셨죠? 네, 군 생활할 때 많이 썼죠.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제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네네. 저는 이제 잘 때 많이 들었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그렇죠. 휴대용으로는 사실 무리가 있었다. 카세트 그렇죠. 테이프에 비교했을 때.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마이마이 이런 느낌으로 허리춤 차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작다 보니까 좀 패션 아이템으로. 예, 약간 신세대를 상징하는. 신세대를 상징하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약간 아이폰 느낌이죠. 아이폰 내지는 이제 좀 스마트워치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패션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MP3 플레이어가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이팟, 그렇죠. 이제 삼성의 아이리버, 그렇죠. 그죠. 이제 또 유명 아이리버 하면 또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하면 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미키 마우스 모양 그거. 아, 그렇죠. 그 아이리버 미키. 키 누르면 이제 다음 곡 넘어가고. 그렇죠. 화면이 없잖아요, 그게. 액정이 없잖아요. 액정 없어요. 그냥. 액정 없죠. 그냥.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이 노래 다음 이거지 하면서 그죠.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몇 곡이 들어갔는지 셀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요즘은 한 사람당 한 오프라인 저장한다 치면 한 몇천 곡 정도는 저장을 하겠지만 듣다 보면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몇십 곡이 한계였기 때문에 100곡도 이제 평생 들어도 못 듣겠다. 그러니까요. 100곡을 어떻게 넣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키 마우스가 2007년에 출시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많이 보급화가 된 거죠. 그 당시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생일 선물로 줄 수 있는 가격 정도. 그렇죠. 고등학생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이제 오늘 광고를 해드린 대우전자의 요요감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핵심 기능 저희 광고 카피에 맨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핵심 기능이 뭡니까 이게? 바로 터치식 버튼입니다. 그렇죠. 터치식이라니 88년에 터치식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굉장히 하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 약간 기름칠도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 그 꾹꾹 눌러줘야 되잖아요. 꾹꾹. 꾹 눌러야 이게 덜컥 하면서 이제 눌렸거든요. 아날로그라 또. 근데 이제 요요감은 이제 전자식 시스템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고감도 작동 버튼이 있었어. 이제 살짝 터치만 해줘도 이제 음악을 넘기고 이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기능이 있었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충전을 하면서도 그죠. 테이프를 들을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실 있는 건데 뭐 핸드폰 같은 거를 딱 나가서 들으려고 딱 봤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뭐 5%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지옥이죠. 그죠. 지옥 같은 거죠. 이제 충전을 하려면 그리고 요즘은 또 이어폰 잭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쓴다. 그러면은 충전을 하려면 포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충전을 하려면은 음악을 못 듣고 음악을 들으려면 충전을 못 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88년에 당시에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는 외계 기술이라 저희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충전과 플레이가 동시에 가능하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8년 당시 가격은 이제 당시 원화로 14만 8천 원. 이 현재 가치로 어느 정도 하죠? 48만 원 정도가 네.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요즘 나오는 WH-1000XM5 아시나요? 그렇죠. 아, 명기죠, 명기. 그렇죠. 이 소니 헤드셋인데 네, 헤드셋. 이 가격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 가격. 사실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또 우리 세대라는 또 표현을 썼으니까 광고 카피해서 그렇죠.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부의 상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결코 50만 원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우전자의 살짝 누르세요. 대우 미니 카세트 요요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칙 현상 파일로 들어가기 앞서서 도포이 박사님 혹시 뭐 좋아하시는 빵 있으신가요? 빵? 아, 빵이요? 또 도포이 박사님 또 빵돌이잖아요. 빵돌이. 아, 그렇죠. 네. 이 저번 주 녹음이 끝나고 네네. 장블랑젤이라는 동네 빵집에 그렇죠. 갔어요. 관악구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죠. 서울 그렇죠. 10대 빵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네. 이제 빵 몇 개만 사자. 네. 이 저녁도 먹을 건데 저녁도 먹을 거였어요. 네. 어머니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네. 근데 하나 집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집은 게 이 통 단팥빵이었는데 저 단팥빵을 좀 좋아하거든요. 거기 단팥빵을 카운터에서 팔지 않나요? 거기는? 단팥빵. 아, 그건 산 단팥빵이고 사람이 많아서? 그냥 단팥빵이고 통 단팥빵은 좀 다른.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집었는데 옆에 또 맛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죠? 추러스? 아, 이거 놀이공원 추러스는- 가서 먹을 수 추러스 있지만 인정이지. 예. 난 놀이공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집고 네네. 근데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하면서 네. 또 여러 개 집었어요. 도나스 있잖아요. 도나스 도나스. 집고 어. 또 뭐야 그냥 단팥빵도 집었고요. 그런 식으로 집다 보니 그렇게도 집었네요. 그렇게 네네. 쓸어 담았네요. 한 12,000원, 13,000원 나오더라고요. 장블랑지대에서 12,000원이면은 거의 그냥 삼시세끼 먹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새끼 먹었습니다. 정확히. 거기가 빵이 싼 편은 아닌데 그냥 양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제 단팥빵 하나를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한 끼거든요, 사실. 그쵸? 단팥빵인데 빵이 없고 그냥 단팥을 그냥 뭐 끝까지 꼭지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그죠? 거기도 제가 버터크림빵 굉장히 많이 먹는데 하나 먹으면은 진짜 한 달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질려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냥 꼭지까지 채워주는 그런 엄청난 곳이죠. 굉장히 해자입니다. 해자죠. 장블랑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변칙현상에 관련이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거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빵집 문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빵집 문화가 어땠냐? 무슨 빵을 먹었냐?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변칙현상입니다. 제목은 빵집에서 마주친 그대. 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쌀을 먹는 문화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떡을 먹지 빵을 먹지는 않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빵은 이제 서역의 오랑캐 것이다. 이렇게 서역의 오랑캐 것이죠. 근데 당시 이제 우리가 1700년대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카톨릭 신부를 만나서 우리나라 선비가 그렇죠. 그 빵을 얻어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군요. 네, 아마 카스테라의 종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쌈 인정이긴 하죠. 카스테라는 인정이죠. 카스테라는 근데 어쩌다 그걸 들고 오셨대? 그냥 뭐 통밀빵이나 그런 거였으면 얘네들은 이런 우리 잡곡빵 먹는 것처럼 이런 빵을 먹는구나, 이게 주식이구나 할 텐데 카스테라를 먹여버렸으니까 이거 뭐 눈깔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달달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먹어볼 수가 없지. 우리는 먹어봤자 그냥 떡에다 조청 찍어 먹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간식거리라 하면은 이제 이 딱딱한 엿. 근데 이게 달고 부드럽고 그렇죠. 또 입에 사르르 녹는 이런 맛은 사실 없거든요, 잘. 그렇죠. 이제 한식에선 찾아보기가 힘들죠. 뭐 버터가 잔뜩 들어갔을 것이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카스테라가 굉장히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카톨릭 신부들을 통해서 이제 빵이라는 음식이 이제 간간히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선비들은 저기 청나라 가갖고 이런 거 카톨릭 신부 만나서 이런 거 한 번씩 얻어먹고 그렇죠. 이런 음식도 있구나. 너무너무 맛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빵집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변칙현상 연구소 하면서 이 당시 60, 70년대 문화를 말할 때 맨날 뭐 아이스케키도 그렇고 맨날 일본 얘기만 하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 교육시도 아니고 무슨 이게 사실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뭐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빵집이란 문화는 일단 일본에서 온 거고 1920년대에 일본인의 이제 제빵 기술자들이 들어왔죠. 제빵이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돋보이 박사님도 제빵을 한번 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전 제빵 안 해봤어요. 네. 그 친구들이 많이 했죠,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많이 해서 많이 얻어먹었죠. 그 당시 대만 카스테라 그때 항상 유행할 때라서. 그렇죠. 우리 학교 애들이 단체로 거기 가갖고 대만 카스테라 했잖아요. 알바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사실 사장님이 좀 굉장히 좀 착하신 분이라서 그런데 막 어떤 미친놈은 막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달라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고 막. 요즘 세상에 축구 선수야? 무슨 주급으로 달래? 아무튼 그래서 뭐 제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빵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홈베이킹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뭐 이제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뭐 일본인 제빵 기술자들이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한 뭐 그런 거였고요. 근데 1940년대 한 20년 정도 지나 1940년대에는 이제 한국인 기술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본인 빵집에서 알바하면서 이제 기술을 전수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과제빵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 수가 일본인이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국내화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빵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빵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맞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그렇죠. 6.25 전쟁. 6.25 전쟁 이후에는 이 엉클샘, 데리 아메리카죠. 데리 아메리카가 이제 또 그 밀가루를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밀가루. 야, 얘네 굶어 죽겠다. 밀가루 좀 내봐라. 근데 또 이 미국이 또 스케일이 크니까 그쵸. 드럼통 단위로 주죠. 밀가루를 그냥 퍼다 주죠. 퍼다 주죠. 밀가루하고 그 탈지 분유 이런 거. 주면서 너희 나중에 사 우리 거. 그래. 지금 맛 좀 줄게. 보고. 맛 좀 봐. 맛 좀 보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빵을 먹게 됐다. 수제비도 먹고 국수도 많이 먹었을 때 질도록 먹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빵이란 것도 있으니까 솔직히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빵에 비교하면은 수제비나 칼국수는 그냥 일부 중에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빵이 이제 우리 식생활에서 또 단순히 그냥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부분으로서 자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더 이 발전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또 우리 변칙현상연구소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또 60, 70년대 하면 뭡니까? 이게 또 혼분식 장려 운동이죠. 혼분식 장려 운동이죠.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너네들이 쌀을 너무 많이 처먹어갖고 쌀이 부족하다. 잡곡도 먹고 보리도 먹고 무엇보다 밀가루 좀 먹어라. 그렇죠. 그죠. 이 국가 단위에서 이제 권고한다라고 했지만 그죠. 장려한다고 했지만 강제였죠. 강제였어요. 이제 뭐 그래갖고 설렁탕에 소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렇죠. 설렁탕 소면, 곰탕에 당면. 이제 쌀만 줄면 이제 법규 위반이라 그런 걸 섞어서 줬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또 대빵 빵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빵집들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이 빵집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뉴욕제가 있고, 네, 고려당, 네. 독일 빵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빵집 이름이 독일 빵집이에요, 그죠? 그죠? 그 독일에서는 이제 브레첸이라고 해갖고 이제 또 빵 문화가 또 있거든요. 좀 거친 빵도 많지만 아무튼 뭐 빵을 또 유명해요 유럽 전체에서. 프랑스 빵 다음으로 유명할 거예요 독일 빵이. 아 그런가요? 독일 브레첸이라고 하면 있어요. 보통 맥주라고 생각하는데 맥주도 이제 곡물로 만들고 이제 빵도 곡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빵집이라는 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개팅 명소가 된 것도 이때 일이다. 70년대 말 이때 일이다.
그런데 이제 주요 빵집을 좀 짚어놓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네임드 빵집이에요. 이제 일종의 빵집 중에서도 이제 SSR급. 그쵸. 네, 그 대한민국 10대 기업 느낌으로. 대한민국 10대 기업 느낌으로 먹이업 빵집이죠. 먹이업 그쵸. 빵집. 동네에 있는 뭐 순이네 빵집, 뭐 목마 베이커리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이제 느낌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느낌 있는 거다. 한번 이게 역사가 들려야 한다. 이 지역에 그죠, 가면. 그죠. 한번 들려야 된다. 일단 뭐 이성당 1945년에 이성당 이게 아마 우리나라 이 정도 규모의 빵집 중에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원로 중에 원로죠. 그다음에 이제 장충동에 위치한 태극당이죠. 그쵸. 태극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편의점이랑 콜라보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모나카죠. 아이스크림 모나카라는 게 이게 보통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초코 뭐 있는데 그거. 저는 먹어본 적이 없네. 그 와플처럼 생긴 거에다가 안에 아이스크림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모나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주 하면은 이제 그거죠. 풍년제과. 그쵸. 풍년제과 하면 뭐겠습니까? 아, 전주 하면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있죠. 초코파이. 있죠. 전주 비빔밥만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초코파이도 있다. 초코파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막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거랑 장르가 많이 다른 음식이죠.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크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크기부터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죠. 마시멜로우가 아니라 크림이 들어있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우가 크림이고 거기 딸기잼을 넣는다. 그랬나요? 딸기잼 있어요. 딸기잼. 아, 그랬던 거 같기도 딸기잼이 해요. 들어가요. 굉장히 달고 솔직히 좀 질려. 한 반쯤 먹으면 물리지만 그죠. 우유와 함께라면은 그거는 헤쳐나갈 수 우유와 있다. 그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풍년제과 한번 들어보셨죠. 나폴레옹 제과는 196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빵집 하나만 꼽으라면은 그렇죠. 이제 거론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대전에 있죠. 그죠. 대전의 성심당이죠. 그죠. 1956년에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 대전을 노잼 도시라 하는데 네. 이 그나마의 유잼을 만들어준 성심당입니다. 그게 사실 제가 친한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말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친구의 이론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원래 충남 출신인데 이건 성심당의 음모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성심당의 음모가 있다. 성심당만 오게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야, 대전 거기 뭐가 있어? 거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대전 노잼 도시 하면 반대쪽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성심당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이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성심당은 더 빛나게 된다. 이게 어두운 면이 있어야 빛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성심당의 음모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베이커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들리는 소리지만은 성심당이 이제 대전 고용이 한 4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는 안 됐고요. 아무튼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굉장히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성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죠. 1956년에 개입했는데 성심당 하면 이제 또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튀김소보로죠. 튀김소보로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에 이명진 대표님이 당시에 이분 같은 경우 2대째 대표입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물려받은 거죠. 이제 그 빵수저, 버터수저, 그쵸. 밀가루수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80년대 이걸 물려받았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인기였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규모인데 빵집이라는 게 이 성심당 정도 빵집은 튀김소보로 여자애들의 선망의 대상. 그러네. 빵집 한다고? 그러네.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와, 요즘으로 치면 무슨 직업일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건물주? 건물주 같은 거죠. 건물주는 이미 건물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 요즘이랑 사실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구멍가게 아들이라 그러면은 또는 중국집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쵸. 양계장집 아들이다 이러면은 엄청난 거잖아 사실. 제 친구 중에 이제 중국집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중에. 네네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는데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 굉장히 많아요. 막 싸우다가도 너 탁 어깨 잡으면서 너 짜장면 먹으러 올래 하면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 아들이라는 게 일단 경제 자체가 일단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산층이 일단 보장이 된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파는 게 무엇이든 간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종의 수저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양계장집 아들은 닭수저고, 빵집 아들은 빵수저고, 양조장집 아들은 술지김이 수저인가? 어른들이 좋아하겠네. 그렇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덕질이랑 친하게 지내. 덕질이랑 친하게 지내라. 아버지가 막걸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다더라. 그래서 딸꾹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명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신제품 개발에 굉장히 총력을 쏟았다. 그리고 공장장이랑 얘기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성심당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겠습니까? 소보루빵 있잖아요. 소보루빵을 튀겨보는 게 어떨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랜덤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날개 달린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잖아요. 그렇죠. 다 튀겨 먹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연조니까. 예. 그래 튀겨서 맛없는 건 없다. 그런 거 맛있지 않을까? 이런 고로케도 이미 있었잖아요. 그쵸. 고로케라는 이제 성공한 선배가 있잖아요. 꽈배기도 그렇고. 예. 그렇게 생각해서 튀겨본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사실 대담한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소보로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보로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다 뭔가를 더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완벽한 거를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그죠? 약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삼성전자 핸드폰을 네. 이제 홀로그램까지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은 뭐 그죠. 실시간 대출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쵸. 샤오미가 할 수 있죠. 그런 도전은. 애초에 그 이상한 것만 만드니까. 걔네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샤오미, 길이 많아서 오포, 걔네는. 비보 뭐 이런 애들은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심당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한 빵집을 가지고 있고 소보로빵이라는 킬러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기다 한 번 더 해갖고 튀겨봐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사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튀김 소보로는 많이 드셔보셨죠? 많이 먹었죠. 또 이제 나중에 변호사에 불어 우리 친구 최은석이가 그렇죠. 윤석이가 이제 그 대전이 일종의 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뭐 피 속에 이제 튀김 소보로가 푸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죠. 그죠? 인간 튀김 소보라 볼 수 있겠는데 또 대전 내려가셨잖아요 저번에도 또. 예전에 내려갔다 왔죠. 튀김 소보로 맛이 어떻습니까? 튀김 소보로요. 네. 저는 먹을 때마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맛이 여러 개잖아요. 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구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맛이 3개였어요. 저한테 이 선물.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좀 질리진 않아요? 저는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기한 거거든 그게. 튀겼는데 물리지가 않는다. 달고 튀김인데 물리지가 않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건 외계인의 기술이죠. 그죠? 왜 사실은 외계 기술이다. 특허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진짜 비밀은 특허 안 내는 거 아시죠? 특허 그쵸. 내면 공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시키겠다. 코카콜라 레시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튀김 소보로도 아마 특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튀긴 게 아니고 뭔가 엄청난 기술을 덧붙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임명진 대표님은 소보로빵을 튀겨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출시 때 시범적으로 팔았는데 그때 다 팔려갖고 뭐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니 난 한 번 더 봐.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부추빵이 나와버렸죠. 1980년에 부추빵을 출시했습니다. 부추빵이 또 뭡니까? 이 또 혁신적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뭐죠? 그렇죠. 이제 빵 안에다가 만두 소처럼 만두 속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추 넣고 달걀 넣고 야채 넣고 이게 굉장히 동양적인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걸 시도할 수가 있지? 빵 안에 어떻게 부추를 넣지? 그러니까요. 짬빵이라고 하면은 뭐 소세지 넣고 마요네즈, 케찹 뭐 이런 거 넣지. 부추를 넣는다? 이거 장난 아닌 거고. 이 시도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시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쵸. 또 푸짐하게 잔뜩 넣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부추빵 말만 들으면 좀 굉장히 괴식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도 그 튀김 소보에 이어서 한 2인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성심당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가. 요즘 또 부추 들어간 빵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뭔데요? 런던 베이글이라는 네네. 베이글집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부추 베이글이 엄청 유명해요. 와, 그거는 나 솔직히 상상을 못 하겠는데. 부추 베이글은 어떤 거죠? 전 먹어봤어요. 어떤 거예요? 이 부추 위에 올리고 크림치즈가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부추에 그게 좀 이상한데? 근데 제가 크림치즈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네. 맛있더라고요. 부추에다 크림치즈는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청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줄 서서 사요. 웨이팅 한 100몇십 번 막 이래요. 부추가 이게 또 정력이 좋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어. 어쩐지. 정력이 좋대. 그러니까 사실 맛도 좀 독특한데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전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남 쪽에선 그렇죠. 그렇죠. 그 전남 쪽에서는 소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소불, 근데 아무튼 이제 또 돼지국밥 넣어놓은 거잖아요. 안 넣으면 또 섭섭하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 넣으면 또 섭섭한 그런 음식이죠. 강원도에서는 뭐라 하지? 진짜 강원도는 부추를 먹을 수가 있나요? 부추가 없어요. 부추가 없을 텐데 추워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감자 먹겠죠. 그죠. 감자빵. 맞아. 감자 떡을 많이 먹어요. 일단. 감자떡. 그죠. 그쵸. 올챙이 국수.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뭐 그렇고요. 예, 뭐 성심당이 뭐 전설을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이 시대의 빵집에서 튀김소보나 부침빵은 굉장히 특이한 빵이니까 이 시대의 빵집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빵을 팔았나 60, 70, 80년대 이 당시에 무슨 빵집에 무슨 빵이 있었냐 이걸 좀 알아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알아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팥빵이죠. 단팥빵, 당연한 거죠. 이제 빵 안에 그냥 단팥 가득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단팥도 중요하지만은 빵도 중요해요. 그쵸. 빵이 또 부드러워야 돼요. 그쵸. 푸석푸석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전 팥도 중요하다 봐요. 이게 너무 달면 안 되고 적당히 고소하면서 적당히 그렇죠.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또 많이 넣어도 위화감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밖에다가 계란물을 발라서 살짝 윤기가 돌게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검은깨 3개 박아야 된다. 정확히 3개. 정확히 3개 박아야 됩니다. 정확히 3개. 4개부터 살짝 뇌절이야. 그렇죠. 정확히 3개 박는 게 딱 예쁩니다. 그죠? 가운데, 정가운데. 검은깨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본식인가? 아무튼 그거 없으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 단팥빵이라는 느낌이 나요. 비로소 이제 이게 단팥빵이구나. 그렇지, 드디어 아는 거예요. 이게 라벨이 빵이 하나. 일종의 라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블랑제리도 원래 단팥빵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관악구에 있는 장블랑제리도. 그렇죠. 이 청와대에 납품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납품했다고. 저희가 인원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관악구에서. 그렇죠. 장블랑제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설명회를 한다. 학생들 모이고 학부모들 모이고 이러면은 꼭 장블랑제리에서 대량 주문을 해요. 맞죠. 맞죠. 장블랑제리 단팥빵을 늘 먹었죠. 그렇게. 실제로 먹었어. 행사 가면 무조건 단팥빵 하나씩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우유 하나 이 정도, 야채 주스나. 이게 우유랑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단팥빵 하나만 먹으면 좀 물리는 감이 있는데 우유랑 같이 먹으면은 이제 또 극복할 수 있죠. 그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죠. 완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개 무거워요. 단팥빵 개 무거운 거 아시죠? 그죠. 다른 데서 빵 먹으면 그냥 좀 이런데 거기는 묵직한 것이 거의 1kg에 가까워요. 진짜 장난 거의 아닙니다. 1kg. 그렇습니다. 일단 단팥빵은 뭐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이거 빠질 수 없는 거 그렇죠. 곰보빵. 곰보빵, 소보로빵.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보로빵이 최애였습니다. 소보로빵에 우유, 흰우유. 소보로빵도 이제 또 소보로가 또 이 살짝 부드러우면서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입안에서 퍼지는 또 소보로가 또 적게 들어간 빵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 안 되죠. 소보로가 이제 꽉꽉 들어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떼먹는 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돈데. 그거는 절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밥상 예절이 좀 잘못된 거고. 그쵸, 이제. 사실 뭐 그 나름의 맛도 있겠죠. 솔직히 모두가 떼먹고 싶어요. 하지만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 사회적으로 이 도의적인 약속 있잖아요. 그렇죠. 도의적인 약속이 있는 거야. 누구나 저 오레오즈를 먹으면 마시멜로만 빼먹고 싶어요. 그 가운데 이제 크림만 그죠. 이제 핥아 먹고 싶다고요. 그죠. 누구나 뽀빠이만 먹으면은 별사탕만 먹고 싶고 오레오 먹으면 크림만 핥아 먹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동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소보로만 떼먹으면 안 됩니다. 빵이랑 먹어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옆집 개뽀삐한테 주면 이제 크림만 핥아 먹겠죠. 그렇습니다. 소보로빵이죠. 그죠. 소보로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보로의 재료가 뭐죠? 계란하고 설탕인가요? 그렇죠. 이 설탕은 약간 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또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은은한 단맛이 있거든요. 또 무작정 달지 않고. 그렇죠. 소보로 안에다가 크림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크림 소보로. 크림 소보로. 전 솔직히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더 좋습니다. 크림 소보로는 내 자리예요. 너무 달아서 물려요. 이게. 맞아요. 그게 좋은 거 같잖아요. 저도 크림 굉장히 좋아하죠. 크림 진짜 미치지만 그래도 소보로빵은 그냥 소보로가 낫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단팥을 넣는다든가 크림을 넣는다든가 커스터드를 넣는다든가 이러는 건 살짝 좀 과도하다. 따로 그렇죠.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슈크림빵이죠. 슈크림빵. 이게 크림의 국룰이거든요, 사실. 사실 크림빵도 있지만은 또 슈크림빵 같은 경우는 또 빵집에서 먹을 수 있는. 왜냐면 크림빵은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슈크림빵 같은 경우는 보통 커스터드를 쓰기 때문에 참고로 슈크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슈가 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바깥에 부서진 듯한 반죽을 말한다. 그 크림 슈 있잖아요. 슈. 약간 금가 있잖아요. 금가가 뭐예요? 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슬부슬한 거. 그쵸. 그게 슈고 크림은 그냥 크림이고. 그쵸. 사실 커스터드 빵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해요. 웬만한 슈크림 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쵸. 근데 또 커스터드가 또 독특한 맛이 있죠. 맞죠. 진하잖아요. 계란 노른자 잔뜩 넣어갖고. 그 미니슈 아세요? 미니슈. 미니슈는 미쳤죠. 그거 이제 10개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면은
맨날 먹잖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공부 끝나면은 이제 저희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그죠. 새벽까지 연대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 빵집 시장 가운데 빵집이 뭔지 알 것 같아. 그 미니슈를 파는데 그걸 매일 사가서 먹잖아요. 나는 죄책감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 먹더라고. 난 그러고 싶은데. 전 당시 짐승이었습니다. 금수였어요. 그게 사실 누구나 먹고 싶어요. 이것도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슈를 20개씩 입에 쳐넣고 싶어요. 그쵸.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땐 고3이었어요. 아, 고3은 인정이죠. 그죠. 고3은 그래도 돼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 슈도 있고 커스타드 크림빵도 있다. 그렇습니다. 커스타드 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밖에 또 U자 모양으로 살짝 크림을 보여주잖아요. 아, 그죠. 와서 먹어봐. 이것도 유혹하는 거지. 또 그죠. 모양이 살짝씩 달라야 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또 보다 좀 더 전통적인 거죠. 꽈배기빵. 꽈배기빵. 아, 그렇습니다. 이제 꼬불꼬불 생겨가지고 그렇죠. 꽈배코처럼 이거 생겨가지고. 튀김빵이 장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설탕 샥 뿌려가지고 먹는 거죠. 설탕이 좋나? 죄송합니다. 설탕이 맛있어요. 설탕이 이제 맛의 완성이다. 아직 완성이야. 튀김만 해도 맛있었지만 설탕이 근데 요즘 도포인 박사님 요즘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요즘 꽈배기 전문점이 있어요. 또 꽈배기 전문점에 가면은 네네. 설탕을 뿌려줄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튀김빵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죠. 고로케하고 그쵸. 보나스하고 꽈배기 파는 데죠. 아니 설탕을 뿌려볼 건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설탕까지 뿌려야 이제 꽈배기 빵이라는 게 되는 건데 생색낸다는 거지 이제. 이제 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미완성품을 가지고 뭐 저 줄까 말까요 하지. 퍼포먼스예요? 뭐 아이폰 샀는데 액 정도 드릴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아 그렇죠. 똑같잖아요. 약간 또 굉장히 예시를 잘 들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 그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관용을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설탕을 돈 받고 판다고요. 그렇죠. 이제 붕어빵 만들 때도 판 넣어드릴까요? 그렇죠. 슈크림 판 넣을 넣어드릴까요? 때는 200원 추가, 500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거는 저 제빵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거악입니다. 거악. 이제 꽈배기빵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물어봐야 하느냐? 네. 설탕을 2배로 뿌려드릴까요? 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내지 아니면은 흰 설탕을 뿌려드릴까요? 흑설탕을 그게 뿌려드릴까요? 된다. 흑설탕 괜찮죠. 그렇죠. 설탕을 뿌려드릴까요?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괜찮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그렇죠. 뭐 설탕을 뿌려볼 건지 물어본다는 건 이거는 좀 굉장히 이제 저 노여움을 사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리스트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살짝 좀 신세대 빵입니다. 초코소라빵. 아, 그쵸. 초코소라빵. 어릴 때 소보루빵 다음으로 최애였죠. 그게. 이 안에 초코가 싹 들어가지고 그렇죠. 초코가 이제 초코 크림 누텔라 같은 게 그렇죠. 들어가지고 누텔라보다는 살짝 좀 묽어요. 아, 근데 맞아요, 그게 또 맞아요. 개꿀맛, 그게 또 맛돌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 두꺼운 부분부터 드세요? 아니면 얇은 부분부터 드세요? 아, 저는 이제 고진 감래라고 두꺼운 부분부터 먹었습니다. 아, 두꺼운 부분부터. 예,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빵이 살짝 얇게 이제 싸져 있는 느낌으로 그죠. 먹을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네. 맛있는 거는 마지막에 아꼈다 먹는 느낌으로. 근데 저도 그렇게 먹는데, 근데 또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빵을, 예. 뒤에 뚫어가지고 먹나요? 아, 그건 아니고, 뭐, 뚫어서 뭐 빨아먹는 거예요? 아,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흡입력이 그렇게 된다고? 굴 먹어요, 무슨?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어떻게 먹냐면은, 주변에 빵이 있잖아요. 그쵸. 빵을 떼서 안에 찍어 먹는 거야. 아, 원래 그렇게 먹은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오. 이게 맞는 방법이라는데? 근데 솔직히 너무 호들갑이고, 그건 솔직히. 그쵸, 그냥 먹으면 되죠. 뭐. 먹으면 되는데, 뭐 호들갑을 그렇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빵이 쫄깃쫄깃하잖아요. 그죠? 그쵸. 계란물 살짝 발라서 노릇노릇하고 윤기가 반들반들한데 또 쫄깃쫄깃하기까지. 그렇습니다. 초코소라빵. 또 국룰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면 꽈배기빵이 이어서 또 다른 튀김빵 고로케죠. 그렇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게는 이제 주로 야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죠. 그죠. 보통 이제 머스타드가 들어있는 경우 많죠. 겨자 소스에다가. 그리고 감자를 이제 살짝 잘라서 넣어주는데 또 감자도 있다. 그거 씹으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맞아. 감자 고로케가 있어요. 그쵸. 야채 고로케가 있고 감자 고로케도 있고. 감자가 이게 진짜 악마적인 게 탄탄 조합이잖아요. 그쵸. 탄수화물. 그렇죠. 미친 거거든요. 이게 감자 토스트 같은 거거든요. 국밥에 소주, 우동에 소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 탄수화물. 국수에 김밥. 아, 그쵸. 그죠. 떡볶이에 순대, 당면 순대. 하지만 왜 먹습니까?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동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 이 도파민의 노예가 돼버려서 그렇죠, 이 그렇죠.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혈당 이게 또 삐까삐까 오르는 게 또 이게 또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은 예전처럼 생각 없이 먹을 수는 없는데 또 이게 유혹이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상당히 국룰이죠. 그렇죠. 이거는 좀 죄악적인 건데 맘모스빵이죠. 맘모스빵. 맘모스빵. 야, 맘모스빵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또 이거 잘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또 생긴 거나 좀 투박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푸석푸석한 빵, 살짝 푸석푸석합니다. 약간 소보루빵. 그렇죠. 느낌이죠, 위에 또 표현이. 소보루를 좀 올려요. 그죠. 그리고 크림이 들어가요. 안에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그쵸.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 밤이나 아 맞죠. 그렇죠. 과일을 자른 거나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그 맘모스빵하고 맘모스빵은 그래서 그냥 큰 크림빵이 아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빵이다. 근데 또 밤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특히 장블랑제는 맘모스빵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가성비 좋기로. 거기는 약간 콩 앙금 같은 게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밤이나 콩 이런 견과류나 뭐 이런 게 곡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또 완전 맛돌이거든요. 밤은 또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크림 먹다가 또 씹히면은 또 새로운 식감이죠. 극락이거든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 부드럽게 씹다가 그죠. 갑자기 오독 이 밤 씹는 맛 좋잖아요. 그죠. 그게 딱 느껴지면은 그렇죠. 오늘은 이걸로 간다. 그냥 새끼 그걸로 다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60, 70년대 시간대에도 맘모스빵은 굉장히 국룰빵이었고 그게 또 이제 일종 가족빵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워낙 크게 팔잖아요. 그래서 맘모스빵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봉투에 이렇게 큰 봉투에 담아갖고 이제 집에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우유 한 컵씩 들고 또 어른들은 커피 마시면서 이거 잘라갖고 먹는 거죠. 그렇죠. 고기가 자르는 것 마냥 이렇게 잘라갖고. 그죠. 그런 가족적인 따뜻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족적인 음식이 하나 더 있죠. 여러 명이서 같이 먹는 음식. 그렇죠. 바로 케이크죠. 케이크. 그죠. 옛날 케이크랑 요즘 케이크는 또 다릅니다. 요즘은 또 케이크라는 음식이 더 이상 고급화될 구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원래 고급 음식이니까. 그렇죠. 요즘은 더 고급화가 됐더라고요. 요즘 뭐 이벤트 할 때는 뭐 호텔에서 케이크를 산다고? 아 맞아요. 한 4만 얼마 싼 건 4만 얼마, 비싸면 10몇만 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디자인을 해갖고 그렇게 파는데 뭐 옛날 케이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급 음식이 있지만 뭐 요즘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는 이제 냉장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진열대 같은 부분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빵집까지 오는데 냉장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생크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버터크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녹죠 이게. 버터크림도 진짜 좀 느끼하긴 해요. 그죠. 근데 또 하지만 그 맛이 있죠. 맛이 있죠. 그죠. 또 그 맛이 있죠. 무엇보다 생긴 게 굉장히 예쁩니다. 모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식이 돌아가죠. 그죠. 정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먹어도 된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맞아요. 딱 봐도 뭘 표시하는지 알겠다, 뭘 만든 건지 알겠다라고 보인다면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좀 대충 만든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설탕 과자일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완전 완벽하다 이런 플라스틱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런 요리계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건 접시에 올려서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위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 좀 상위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 이쪽에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쪽에 미슐린 스타를 몇 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무슨 막 접시 위에다 돌 같은 걸 올려요. 장식한다고. 돌을 왜 올리죠? 또 횟집 같은 데 가면 또 회를 몇 점을 여기 돌에다 올려주고 이러잖아요. 나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풀 이런 거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먹을 수 없는 거는 접시에 올리면 안 돼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올려도 안 되고 이렇게 어차피 설탕 과자 있어도 안 먹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먹을 수는 있잖아요. 먹을 수는 있죠. 그런 어떤 장인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죠. 이제 요리계에서 일종 윤리를 지켰는데 요리윤리다. 그죠. 그렇죠. 이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제정을 해야 된다. 케이크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고급적인 빵을 하나가 다른 거죠. 근데 또 이제 좀 더 플레인하게 또 우리 옆에 항상 있어주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빵이죠. 식빵입니다. 종류가 옛날에는 식빵이면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식빵. 요즘은 뭐 우유식빵도 있고 작곡식빵, 밤식빵, 옥수수 식빵, 페이식주리 식빵, 그렇죠.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식빵 한 종류입니다. 식빵 한 종류 있고요. 여기다 뭘 먹죠 이제? 그냥 이제 거기 이제 빵을 저는 이제 구워가지고 네. 이렇게 토스트기에 굽거나 이제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가지고 네. 딸기잼. 그죠. 딸기잼. 근데 이게 또 자른 식빵도 그렇게 먹지만은 안 자른 식빵도 또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안 자른 식빵 뜯어서 먹잖아요. 딸기잼 찍어서. 그렇죠. 이것도 개꿀 맛이죠.
맞습니다. 이제 식빵이랑 딸기잼은 이제 천생연분이다. 식빵에 딸기잼 찍어서 다시 우유에 찍어서 먹는다? 그럼 마약 사범으로 신고해야죠. 거기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옛날 풍경을 보면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사는 중산층 가정. 근데 아버지가 뭐 회사 중역이시고 어머니가 또 뭐 이화여대를 나오셨어. 유학까지 갔다 오셨을 수도 있지만 유학까지 가서 너무 상류층이고 아무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미국물을 드셨어. 좀 서양 물을 드셨어. 그죠. 그러면 가끔씩 아침에 빵 스프를 먹는다. 딸기찜 딱 놓여져 있고 땅콩버터도 있을 수 있어. 이야 맛있겠다. 이게 엄청난 이게 또 마당 있는 집 서울에 마포구 이런데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이게 또 상류층 중상류층이 또 생활 방식 중에 하나였다. 아침에 빵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집은 아침에 빵 먹어.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아버지가 미군이신가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런 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뭐 자취생이 가난한 음식 중에 하나지만은 그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찐빵이 있긴 한데 찐빵은 이제 보통 빵집에서 다루는 식품은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이 찌니까 이거는 빵이 찌는 빵이니까 만두랑 같이 팝니다. 만두집에서 만찐두빵이죠. 만찐두빵이죠. 그쵸. 검정고무신이 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빵을 위주로 많이 다뤘는데 야채 그렇게 빼고는 짬빵도 있잖아요. 그죠. 또 단빵이 있으면 짬빵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소시지빵, 그리고 피자빵. 피자빵, 낙엽 피자빵 있잖아요. 낙엽 소시지 빵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소시지 잘게 잘 나갖고 하는 거. 도표 박사님은 짬빵류 좋아하시나요? 짬빵류를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어요. 음. 소시지빵, 피자빵. 또 싼 맛이 있잖아, 그게. 그죠. 예. 그 싸게 피자의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피자랑은 또 맛이 달라요. 그죠. 가끔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그죠. 그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또 그 어떻게 스파게티면이 있잖아요, 스파게티면. 그쵸. 그런 게 먹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싼마이한 맛으로. 근데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빵의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고소한 빵이 좋더라고요. 맞긴 해요. 그쵸. 요즘에일수록 더 밤식빵이나 이런 작곡식빵 이런 데 또 눈이 가고 그쵸. 그러는 것이죠. 요즘은 또 뭐라고 하죠? 탕종식빵이라고 엄청나게 쫄깃쫄깃한 식빵이 있더라고요. 빵집에서. 그런가요? 엄청나게 쫄깃쫄깃해요. 그거를 이제 딸기잼에 살짝 말아갖고 우유에 찍어갖고 먹는 거죠. 아니 자꾸 마약 사범 마약을 권하는 거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권하는 거지 이게. 이거를 이 맛을 사람들이 알면은 진짜 마약 안 합니다 이게. 그죠. 죽거든요. 마약 사범들 과연 국밥에 소주 조합을 알았으면 마약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생각을 못한 거죠. 국밥에 소주, 뭐, 딸기잼, 그게 마약인데 식빵, 딸기잼 식빵. 생각을 못하죠. 솔직히 여기서 굉장히 가장 매력적인 건 딸기잼 식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땅콩 버터도 있죠. 저는 땅콩 버터보다는 그래도 딸기잼. 땅콩 버터는 이제 또 가끔 유흥용으로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플 때. 그쵸. 이게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빵 종류는 이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빵집이라는 건 빵을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빵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엔 달랐다. 옛날에 빵집이라는 거는 60, 70, 80년대 빵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이들을 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60, 70년대가 예전 빵집이 부흥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빵집이 이제 곳곳에 생기는 거죠. 역이나 이런 사거리 이런데 교통 요충지, 그렇죠.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시내 이런데 수많은 빵집들이 생긴 거죠. 이게 빵을 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러기도 했지만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술집, 밥집 말고는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교 장소. 이제 친구들이야 저기 뭐 순이네 빵집 앞에서 보자. 그죠. 이제 거기서 보고 빵집 가고. 빵집 가고 또 한 먹고 또 가족 나들이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 양식당 역할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빵집에서 뭘 팔았냐면 수프하고 샐러드 팔았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근데 또 파는 게 있습니다. 떡볶이, 칼국수, 냉면까지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요. 그 떡볶이하고 칼국수는 빵이랑 똑같은 밀가루잖아요. 그렇죠. 뭐 넓게 보면 빵이 그렇죠. 예, 뭐 밀이니까. 아니 근데 냉면은 그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떡볶이, 칼국수, 냉면 이런 거 먹는 사람들하고 빵 먹는 사람들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비자가 동일하니까 같은 곳에서 파는 거죠. 솔직히 떡볶이부터 뇌절이긴 해. 빵집에서 떡볶이를. 아니 생계를 위협하는데요, 다른 자영업자들의. 이게 막 싹쓸이죠. 문어발이죠, 문어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여기서 또 하는 게 뭐였냐? 또 분위기도 있고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잖아요. 빵집이라는 거는 평소에 자주 먹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팅.
빵집 소개팅입니다, 여러분. 빵집 소개팅. 그쵸. 요즘은 소개팅을 하면 다 술집 가서 하고. 이제 뭐 술집은 뭐 이제 그죠. 보통 밥을 보통 레스토랑 이런 데서 먹는데 파스타 많이 가죠. 뭐 마포에 뭐 저기 신촌에 뭐 소렌토 뭐 이런 막 그 파스타집. 파스타 한 젓가락에 막 4만 얼마 하는 그런 데 가서. 우리 좀 비싼 직장인용이죠, 그죠? 그죠. 근데 뭐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합니다, 최소한.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밖에서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싸구려 음식이잖아, 파스타라는 게. 그냥 그 면 삶고 소스 부으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그쵸. 그걸 왜 굳이 밖에서 먹어야 되냐. 소개팅이랑 좀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빵집이었다. 그렇죠. 또 빵은 집에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파스타보다 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빵을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소보루빵 이런 거 만들어 보셨어요? 일단 재료부터 구하기 힘들어. 파스타는 그냥 사면 되는데 재료도 있고. 근데 뭐 유화제 이런 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죠. 그리고 버터 그거 넣으려 그러면 양심 찔려서 못 넣어요. 그죠. 이제 남이 먹을 것처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설탕 먹을 이런 거. 거에 버터를 넣으라고 설탕 하면. 500g? 200g만 넣어야지. 근데 그건 맛이 없어. 그죠. 못 만든단 말이야. 오븐이 있어도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빵집은 그런 소개팅을 위한 당위성이 확보된 곳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좀 전형적인 소개팅이 장면이 어떻게 됐냐. 일단 뭐 여고생, 여중생, 뭐 남고생, 남중생 뭐 이런 식으로 짝을 맞겠죠, 이렇게. 그죠. 1대1일 수도 있고 2대1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복장이 어땠냐? 국룰이죠. 국룰이죠. 일단 양갈래 머리. 하고 양갈 머리죠, 그죠? 약간 세일러 교복이. 그죠. 옛날엔 입고. 다 세일러 교복. 남자는 이제 가쿠란이고 검은색 가쿠란. 그죠. 여자는 세일러 교복. 근데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교련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하얀색에 까만색 땡땡이 있는 그 얼룩말 무늬. 얼룩말 무늬 있는 그죠. 교련복도 입는 거죠. 체육복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조신한 척을 한다. 그죠. 내숭을 떤다. 그죠. 한입씩 먹는다. 한 입도 이제 뒤에서 건너편에서 보잖아요, 남자가. 네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한 입을 묻는다. 그렇죠. 약간 조신한 깨작깨작,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내숭을 그때는 또 그런 관념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또 관념이 달랐던 거지 생물학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나이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떡볶이, 빵 이런 거 뭐 없어서 못 먹죠. 미치죠. 그렇죠. 아마 집에서는 2개씩 한꺼번에 먹을 겁니다. 집에서 2개씩 먹고 왔을 수도 있어요. 먹고 왔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조절을 하려고 조신성 조절을 위해. 집에서 이미 소보루빵 한 바퀴씩 조지고 왔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어떻게 먹냐? 쟁반 단위로 시킵니다. 그렇죠. 쟁반 위에다 빵을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4명이 있으면은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그 크림빵은 이제 네. 사실상 프로포즈죠. 그렇지. 크림빵은 이제 좀 더 럭셔리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맘모스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파. 어머, 이 오빠 유학파인가 봐. 맘모스빵을 고르네? 그죠. 좀 외국물 좀 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좀 이제 좀 세련된 취향을 가진. 케이크를 주문했다는 얘기는 전설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재벌집이 아니었을까. 좀 아버지가 이신이. 정씨일 수도 있고. 그죠. 혹시 성이 정씨 아니십니까? 뭐 그런 거죠. 쟁반이 빵을 싸갖고 이렇게 먹었어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어떻게 먹냐? 포크로 찍어 먹습니다. 손으로 먹잖아요, 요즘은. 요즘 손으로 먹죠, 보통. 그죠. 빵 하면 뭐. 종이에 싸갖고 이렇게 손으로 먹든가 하지. 근데 옛날에는 포크로 찍어갖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좀 특이하죠. 특이한 문화죠. 네, 그리고 또 우유 한 컵씩 그죠. 물로 가져간다. 항상 궁금했던 게 보통 2명이 있어도 빵을 엄청 쌓아놓거든요. 그쵸. 그 일종의 과시 역할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플렉스. 그쵸. 일종의. 그걸 다 먹었을까? 근데 이제 한두 개 먹으면 물리거든요. 이 2개도 좀 많이 먹었어. 그죠. 아마 싸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싸가면은 또 가오 떨어진다 이러니까. 또 여자한테 싸가겠으려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 싸가세요. 그 말 되네요. 그죠.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 회전율은 좀 적겠죠. 그쵸. 빵을 일단 많이 시키긴 하죠. 그쵸. 그래, 이 당시에 근데 빵집 사장 아들이면 진짜 좋긴 하겠다,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빵집이 이런 호응기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이 역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 먹기업이 역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 샤니하고 삼립 같은 경우 둘 다 삼립입니다,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기린이라는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2개는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2가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빵, 두 번째는 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그렇습니다. 두 분야를 조진 거죠.
이제 뭐 삼립하고 샤니가 당연히 유명하고요. 샤니 같은 경우는 삼립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원래 시작부터 삼립이 자회사였습니다. 둘 다 삼립이에요. 네, 브랜드가 달랐던 거죠. 근데 일단 공장빵입니다. 공장빵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빵집 직접 만들어서 파는 빵집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샤니 공장에서 받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영세 상공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빵들이죠. 공장빵이라 하면. 그렇죠. 또 이 분야에 유명한 게 또 검정고무신 나온 크림빵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 에피소드 보셨잖아요. 그죠? 도토리 박사님께서 저 연구를 많이 하셨죠. 박사잖아요. 그렇죠.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학 박사신데 또 무슨 내용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 기영이 및 두 명 있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또 남자애들. 머리숱 적은냐고 머리숱 많으냐 있죠. 아, 그렇죠. 정확하네요. 네. 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가는데 네. 이 기영이 굴렁쇠가 개조가 돼 있어요. 그 똥포 아저씨가 개조를 해줬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기영이 꾼 고리가 이제 잡아줘가지고 네. 이 굴렁쇠가 놓치지 않는데 애들을 다 놓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머리숱 없는 애가 그게 탐난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굴렁쇠 굴리게 해주면 내가 크림빵 줄게. 처음엔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왜 바꾸냐. 기영이가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머리숱 없는 애가 머리숱 많은 애한테 크림빵 한 입 떼서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에 꿀도 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죠. 꿀이란 게 크림 말하는 거죠? 그죠. 크림인데 이제 네. 당신 꿀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어쨌든 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숱 많은 애가 감동을 받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눈물 흘리죠 그때.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맛있다 하면서. 근데 기영이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네요. 나도 먹고 네.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굴렁쇠 굴리게 해줄 게가 아니라 굴렁쇠를 줍니다. 교환 신청을 해버려요. 네네. 크림빵이 반 정도 남았었는데 크림빵 반개하고 그 한정판 리미티드 똥포 아저씨 리미티드 에디션 굴렁쇠랑 이제 교환을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다 먹어요. 빵을 다 먹는데 다 먹으니까 막 남아이론 중천금이지 딴소리는 안 한다 하면서 크림빵 먹거든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이 가불 안 되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환불 안 되나 하면서 우리 그 크림빵 하나 사서 다시 두말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크림빵을 따러 가는 이야기죠. 크림빵을 따로 간다고요? 근데 크림빵을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아. 돌려가지고 그 다트 있잖아요. 네. 뽑기였구나 그게. 뽑기로 맞습니다. 그 옆에 상품 같은 거 싸는데 그 중에 봉지에 담긴 크림빵이 있었죠. 그쵸. 그겁니다. 그게 공장빵이죠. 그게 삼립 크림빵인지는 불명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60년대잖아요. 그렇죠. 삼립 크림빵 같은 경우는 1964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럼 그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기린 크림빵일 수도 있고 서울 크림빵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튼 50년이 다 돼가는 이제 유래 깊은 솔직히 불만인 게 요즘은 크림이 너무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맞습니다. 크림빵이 아니라 그냥 림빵이에요. 림빵. 그죠. 구하. 구하하. 아무튼 요즘 너무 적어요. 솔직히 크림 그거 단가 얼마나 한다고 그거 좀 팍팍 담아주면은 뭐 어디 덧납니까? 아니, 그걸 더 넣어주면은 이제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이제 수요가 아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마트 갔다가 있으면은 이거 맛있는 추억 때문에라도 먹는 사람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망설여지는 게 이거 요즘 크림 적던데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좀 크림 좀 더 넣어주고 파는 게 아예 안 파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립 시정하십시오. 아니면 삼립 오리지널 크림빵이나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지 원조 크림빵 원조대로 넣었습니다. 그 정량대로 넣었습니다. 정량대로 넣었습니다. 안 빼돌렸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조금 더 비싸게 이렇게 해도 그럼 그러니까. 그건 많이 먹을 듯.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디어 제공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 광고 문의 받습니다. PPL 받습니다. 예. 삼립 PPL이라 좀 빡센데 아무튼 삼립 보름달이 있죠. 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구멍가게를 하셨거든요. 마트를 꽤 크게 하셨거든요. 지역 농협이랑 경쟁을 했을 정도로 큰 마트를 하셨어요. 와. 농협이랑 경쟁을 해서 농협이 자기 아이템을 계속 뺏긴다고 불만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구멍가게 역사상 최초로 리어카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니까 농협에서 리어카 팔더라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막판에 소고기를 잘못 사셔갖고 좀 큰일 나셨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 구멍가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멍가게도 하셨고 마라망도 하셨고 과일가게도 하셨어요. 와. 근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아침에 새벽에 문 열고 뭐 난로 켜고 이런 심부름 하셨을 거예요. 용돈 머리 느낌으로. 용돈 벌이 그냥 집안일이죠. 심부름이죠. 네. 근데 용돈은 딱히 안 줬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거기 혼자 가잖아요. 구멍가게 집에서 그죠? 나와서 새벽에
보름달이 있잖아. 크림빵이 이렇게 딱 진열돼 있잖아. 그쵸. 하나씩 빼먹을 수 있었어. 어른들은 물론 압니다, 그거를. 그죠? 근데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얘가 와갖고 아침밥을 잘 못 먹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하나씩 빼먹으면 보름달을 그렇게. 아, 쿠키 보름달을. 그게 또 개꿀맛이었던 거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몰라 혼자서 이렇게 새벽에 왔으니까 아침부터 그 그쵸. 달달한 거를 그걸 이렇게 먹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멍가게 딸이 특권이었다. 부럽네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부럽긴 해, 근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로 지금 편의점 가갖고, 우리 해제 도시락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편의점 포켓몬빵 가시니까. 막 이제 포켓몬빵 그냥 빼오고. 한 종만 집어넣고. 삼각김밥 새로 나왔네? 그냥 집어오고. 그죠? 해자 도시락 5,000원짜리 그냥. 그리고 또 비싼 또 돈가스 스파게티 도시락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아무튼 보름달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보름달 좋아하시나요? 보름달 아직도 먹습니다. 저도 아직도 먹습니다. 그것도 크림이 너무 적어졌어, 근데. 그래도 그 크림빵보다 나아요. 그냥 크림빵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게 있으니까. 그죠? 위에다 뭘 발랐죠? 달달한 걸. 그죠? 빵 자체가 좀 달아요, 그죠? 맞죠? 카스테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살짝?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느낌이 그렇죠. 보름달은 그냥 보름달이에요. 그냥 특이한 빵입니다. 그죠? 근데 여튼 크림이 너무 적어진 건 좀 아쉽고, 2배 정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랬으면은 많이 사먹을 텐데. 아무튼 뭐, 그것도 시정하십시오, 삼님. 예. 뭐 전보 보름달 이런 식으로 해서 팔면은 그 정월 대보름달,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팔면. 그러니까요. 정월 대보름달 정월 대보름 풍만하게 막 꽉꽉 채워가지고 꽉꽉 채워서 넣습니다. 25% 더 담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색좀 낼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메모 보면 아직도 먹으면 초코 보름달도 나오고 근데 크림이 시발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의식 이름대로 썼습니다. 초코 보름달 나왔는데 크림이 적어. 그쵸. 많이 적죠. 많이 적죠. 알겠습니다. 삼림에는 3대장이 있어요. 그렇죠. 크림빵 그 글자 이상하게 써놨죠. 그죠. 자모 분리. 자모음이 다 분리돼 있죠. 애플에서 그 맥북에서 작성한 문서 마냥 자모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1번 대장 크림빵, 2번 대장 보름달, 3번 대장이 뭡니까? 호빵이죠. 호빵이죠. 살짝 장르가 다르긴 한데 또 국룰 중에 국룰이었다. 그렇죠. 1971년에 출시됐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크림빵은 1964년 출시됐고요. 보름달은 1970년대 후반, 호빵은 그 전 이전에 1971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빵이 이제 한국 호빵이라는 게 사실 찐빵이라는 말이랑 거의 동의어가 그냥 같은 의미가 된 것 같아요. 동의어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호빵이 브랜드입니다. 그죠. 호빵이 브랜드고 호호 불어서 먹는 호빵. 그죠. 그렇습니다. 단팥빵이 원래 국룰이고요. 뒤에 이제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야채호빵, 피자빵 나왔는데 독배빵 선생님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채 호빵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나도 야채호빵 맛있긴 하거든요. 막상 먹으면은 그죠. 또 감칠맛 나는 게. 근데 단팥빵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또 쫄깃쫄깃하는 게 단팥소 안에 들어있고 그 살짝 빵의 수분을 좀 머금으면 그 쫄깃쫄깃한 거랑 단팥이랑 같이 먹은 거다. 그리고 그거 먹은 다음에 차가운 우유 한 잔 들이킨다. 게임 끝. 게임 끝이죠. 그렇죠. 그 단팥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단팥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자거든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나 아직도 야채호빵과 피자호빵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야채호빵에서 피자만 나는데? 눈 가리면은 구분 안 될 것 같긴 해요. 안될 것 같은데 피자빵 먹으면 또 다르긴 해. 살짝 야채호빵이랑. 그죠. 아무튼 뭐 좀 라인업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삼립하고 샤니 뭐 그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첫 번째 공장빵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들어서 마구마구 생겼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순위네 빵집 이런 데 몰아내고 그 전에 뭐가 생겼냐? 삼립이 파리바게트, CJ 뭐죠? 뚜레쥬르, 크라운 제과이 크라운 베이커리. 그렇죠. 파리바게트는 뭐 파리바게트고요.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빵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뭐죠? 겉에가 살짝 그 카라멜라이즈 돼 있어갖고 달콤한데 안은 또 푹신푹신하고 뭐 그런 굉장히 맛있는 빵입니다. 뚜레쥬르에서만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크라운 제과의 크라운 베이커리입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동네에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같은 동네 살았잖아.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에 좀 밀림감이 있긴 해요. 밀림감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그렇군요. 죽었어.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크라운 베이커리가 제일 질이 좋았다. 저희 어머니 크라운 베이커리에서만 사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크라운 제거가 또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크라운 제거가 무슨 상품 만드는지 아시나요, 원래? 일단 빅파이 하나 만들고 그죠, 빅파이 만들고 또 뭐 있죠? 조리퐁 만들잖아요. 조리퐁 만들고 그리고 또 뭐냐? 뽀또 만들죠. 마약 과자 만들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는 과자를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크라운 베이커가 된 건데, 근데 마케팅도 잘 안 되고 그 파리바게뜨하고 뚜레쥬라 경쟁이 잘 안 돼요. 멤버십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빵집은 뭐 그런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 빵집이 진짜 정이 없죠. 정이 없어요. 그냥 빵 사고 끝이야. 저희 동네 파리바게트는 네. 앉을 데도 없잖아요. 맞아요. 뭐 있어도 그냥 카페 테이블 좀 놔두고 그냥 뭐 예전이랑 많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청년을 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었다면은 이젠 그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렇죠. 분발해야 된다. 분발해야 되죠. 그죠. 요즘 빵집에 예전 빵집처럼 또 소개팅이 낭만이 있는 그런 장소로서 다시 발돋움해야 하지 않나. 그럼 이제 떡볶이에도 손 댈 수 있고 냉면에도 손을 대서 그러네. 그죠. 사업이 손님을 확장되겠네. 거예요. 그죠. 팥빙수도 지금 팔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예, 그리고 또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죠. 할 말 있죠. 네. 그 아직 결혼 못하신 네. 미혼분들은 한번 빵집에서 운명의 상대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또 빵집에 또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저번 주랑 좀 데자뷰가 있긴 한데 그쵸. 또 모르죠. 또 소개팅을 빵집에서 해보는 것도 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쵸. 완전 신박하다 하면서 신박한데 또 레트로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제 가쿠란 입고 만나는 거죠. 남자는 가쿠란, 여자는 세일러복 입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색 소개팅.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 형성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디 소장 도포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